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빠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삼성입니다. 반도체입니다. K-팝입니다. 교육열입니다. 빠른 경제 성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70년 동안 한국을 전쟁의 피어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든 가장 핵심적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같은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도권이 한국 경제의 엔진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모였고, 여기에 인재가 모였고, 여기에 투자가 모였고, 여기에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가장 큰 강점이 동시에 한국의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럭설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깊이 분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먼저 서울이 어떻게 한국의 기적을 만들었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적이 새로운 도전의 씨앗을 심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70년 만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K-팝,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과정의 핵심에 서울의 집중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의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인 분산보다 효율적인 집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의 중심지가 서울과 수도권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가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고의 대학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정부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인재들이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더 좋은 인재를 찾아 서울로 왔습니다. 이 선순환이 수십 년에 걸쳐 작동하면서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생산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울 없이는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 사이클의 관점에서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전략이 초기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그 전략이 영원히 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그것은 더 이상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영상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현재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에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높은 집중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집중도는 더 높습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대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최상위 대학들의 수도권 집중, 고연봉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금융기관의 수도권 집중. 한국에서 가장 좋은 기회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통계가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의 일상 경험에서도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어디서 살아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서울입니다. 어디서 살아야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까? 서울입니다. 어디서 살아야 더 많은 기회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서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계속 같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모두가 서울로 이동하려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울에 가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사이클을 먼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에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연결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럭설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고 서울의 물리적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주택 가격은 수십 년에 걸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많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평생 모아도 구매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교육 경쟁의 심화입니다. 서울에 좋은 대학이 있고 그 대학에 가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SK와의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경쟁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강렬합니다.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 사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원이 필요합니다. 가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경쟁력 있게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 높은 교육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그 원인을 찾습니까? 문화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졌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더 구조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자녀 한 명을 경쟁력 있게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된다면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는 것이 가령 단순히 가치관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저출산은 가치관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중된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경제적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없이는 기회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집도 없고 아이도 키우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마주하는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에서 비롯된 행동이 통계로 나타납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 출산율로 연결됩니다. 어쩌면 저출산 위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구조의 핵심에 서울 집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중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현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 동안 나머지 지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은 이미 학계와 정책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방 도시들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지방 도시에서 젊은 사람이 자랍니다. 이 사람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이동합니다. 서울에서 정착하고 서울에서 결혼하고 서울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고향 도시에는 젊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이 줄면 출생도 줄어듭니다. 아이가 줄면 학교가 학생을 채우지 못합니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학교가 없으면 부모들은 그 도시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상점들이 매출이 줄면서 문을 닫습니다. 의료시설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이전하거나 규모를 줄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남아있던 사람들도 떠납니다. 이 악순환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많은 지방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어가는 집들, 문을 닫는 학교들, 줄어드는 인구, 노령화되는 커뮤니티, 그리고 동시에 서울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자원을 집중시키고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면서 저는 큰 사이클의 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떠올립니다. 어떤 시스템에서든 성장이 지나치게 한 지점에 집중되면 그 집중 자체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취약성이 됩니다.
이것은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모든 것을 한 종목에 넣으면 그 종목이 강한 동안은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그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국가 경제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엔진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면 그 집중 자체가 특정 종류의 취약성을 만들어냅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때 그 충격이 어디서 가장 먼저 느껴질까요?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 도시들입니다. 하지만 지방 도시들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결국 전체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소비 시장이 줄어듭니다. 지역 경제가 수축합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적 역동성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때 그 충격은 어디에 집중됩니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됩니다. 서비스업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수도권의 비용을 더욱 높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점에서 비롯된 위험의 구조입니다. 서울의 성공이 더 많은 집중을 만들고 더 많은 집중이 서울을 더 비싸게 만들고 서울이 더 비싸지면 결혼과 출산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이 수몰하고 국가 전체의 인구 기반이 악해집니다. 그리고 인구 기반이 약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도 약해집니다. 이 연결을 보는 것이 바로 아무도 연결 못한다는 이 영상의 핵심 통찰입니다. 저출산이 문화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지방 수몰이 인구 이동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집값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비롯되는 각기 다른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바로 극도로 집중된 경제 지리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을 만들어낸 것은 서울의 강함입니다. 강함이 도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럭설입니다. 이제 국제적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만이 이런 도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나라에서 주요 도시로의 집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이 가져오는 도전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집중의 정도가 특히 높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의도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이 만들어낸 성공도 매우 컸습니다. 문제는 그 집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성공의 과실이 불균등하게 배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 특히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집중이 계속될수록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진입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세대 간, 그리고 이미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회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사이클에서 집중이 임계점을 넘어설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합니다. 인재들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집중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집중 자체의 비용이 이점을 상쇄하기 시작합니다. 생활 비용이 올라가서 실질 임금을 갉아먹습니다. 이동 시간이 늘어나서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경쟁이 심화되어서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지면 그 도시의 역동성도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이 가리키는 핵심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대기업들이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이 반도체, AI, 바이오 분야에서 더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과 함께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서울이 계속 성장하고 강해지는 동안 한국의 나머지 지역이 계속 수축하고 고령화된다면 서울의 성공이 한국 전체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이것이 제가 서울을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서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서울이 너무 강해서 그 강함이 다른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취약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 한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서울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서울이 계속 이기면 한국 전체도 계속 이길 수 있을까요?